시골 빈집 절대로 무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단돈 10,000원을 주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시골에서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시골 빈집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전 시골에서 태어난 시골 여자입니다. 얼마 전 시골 친정에 갔을 때 술, 음료수, 과자 등을 준비해서 언제나처럼 마을회관 어른들께 인사차 방문을 했습니다. 시골에는 슈퍼가 없는 곳이 많아서 간식은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낯선 50대 부부가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올케에게 저분들은 왜 여기 있는지 제가 물어보았거든요. 시골 생활을 하시겠다고 빈집을 구하려고 음료수 한 박스 들고 마을회관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분들 핵심을 알고 있네. 시골 빈집을 구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빈집 정보는 마을회관에 가서 동네 어른들께 물어봐야죠. 시골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해도 사람들이 따뜻한 인간관계입니다. 촌집, 빈집 매물을 찾는 데는 발품 팔기가 제일 확실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많지만 우리나라 정서는 역시 발품 파는 것이죠. 발품을 파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매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 마을회관 노인정, 이장님 댁을 방문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동네는 물론 옆 동네까지 한 동네에 빈집이 5채, 7채, 10채 어느 정도는 모두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안 살고 폐가처럼 방치해 두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시골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왜 없겠노? 공짜로 살면서 주인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주인들도 비워두었으면 두었지 함부로 객지 사람에게 집 안 빌려준다 카이. 사람이 안 살면 길고양이 집 될 텐데 관리가 안 돼서 관리하면서 살아라고 하고 싶은데 세상 일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없는 모양이더라. 자꾸 싸운다. 시골에 있는 빈집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상속으로 물려받은 집인데 형제들끼리 재산 분쟁이 발생해서 방치되어 있는 집도 있고 또 직장이 도시에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본인들이 들어온다고 방치해 두기도 하고 기준 시가가 낮아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도 없고 팔아도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어디다 다 날아갈 것 같아서 그대로 팔지도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장님 계시는겨? 그것만 살면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이소. 저 사람은 또 누구?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빈집을 구하러 오신 분인데 시골 인심이 옛날처럼 호하지 않아서 아무도 집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농사일로 한창 일손이 부족할 때 마을 공터에 차를 씌우고 텐트를 치고 동네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일도 잘하고 성실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받으려고 줄을 서야 했다고 했습니다. 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도와주면서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다고 했죠. 일이 늦게 마치면 도와준 집에서 하루를 묵고 또 다른 집 일을 하고 또 하루를 묵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그 성실한 모습에 동네 분들이 빈집을 구해줘서 5년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이제는 이 마을 진정한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빈집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이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이거든요. 시골 터세 때문에 못 견디고 돌아온 내 친구 같은 사람도 있지만 마을에 잘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무조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반기는 곳은 대한민국 한 곳에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종이 쪼가리가 다 먹고 빈집 구합니다. 관리해 주면서 살 집 구합니다. 촌에서 다 그게 명함이다. 전봇대에도 많이 붙어 있다 아이가. 동네 이장을 맡고 있는 올케에게 빈집이나 무상으로 농사를 짓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연락을 달라고 두고 간 전단지 겸용 명함이라고 합니다.
시골에는 빈집도 많고 빈 땅도 많습니다. 하지만 외지인이 들어가서 쉽게 빈집이나 빈 땅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찾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무상 임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골집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하면 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무상 임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답니다. 많이 다녀보고 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느 집이 빈집인지 또 어느 집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인지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겠죠. 제일 먼저 마을회관 어르신을 찾아간다. 두 번째, 동네 이장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세 번째,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진심을 다한다. 네 번째, 지자체 무상 임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공짜로 빈집을 구하는 방법은 이 네 가지가 최선입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임대나 매매를 원할 때는 위에 네 가지와 함께 인근 부동산이나 지역 벼룩시장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 벼룩시장은 다양한 매물이 평수, 면적, 매물 상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매물을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시세 파악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실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첨부된 매물을 현장에 가지 않아도 한눈에 매물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시골 빈집을 공짜로 살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필요하면 저렴한 금액이라도 일정 금액을 지불하거나 매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아주고 집을 관리해주면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부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공짜는 절대 아니죠. 그만큼 노동력을 지불해야 합니다. 집주인들 처음에는 관리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살 만큼 수리하고 살면 욕심이 생겨 나가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집 관리가 소홀하다고 간섭을 하기도 합니다. 공짜의 끝은 이렇게 됩니다. 쓰러져가는 폐가를 고치고 꾸미고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주인에게서 비켜달라는 날벼락을 맞았다고 억울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몇십만의 돈이 아까웠던 거야? 그리고 부동산 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아끼고 있었는데 아이고 답답한 친구야.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것 아닙니다. 공짜로 산다는 것은 집이나 마당 관리를 소홀히 하면 주인에게 싫은 소리도 불편함도 모두 감내해야 되지만 월세를 지불하고 세부 특약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 기간만큼은 불필요한 곤란한 일을 겪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내 집처럼 살 수 있거든요. 폐가를 살 수 있을 만큼 수리하려면 수리비가 예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수도, 보일러, 전기 등 모두 낡아서 그냥 살기는 누전이 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고쳐도 표시나지 않는 것이 시골집입니다. 시골집은 임대를 하면서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공짜로 집을 빌려주는데 집은 고쳐서 살아야지. 거주하는 사람은 집을 수리하고 살기 위해 들어간 돈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공짜라든가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생각한 집이 결론적으로 집 잘 관리해서 쓸만한 집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비싼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공짜로 집 비워놓는 것보다 집 관리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집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사셔야 합니다. 집수리를 해서 살다가도 주인이 언제든지 비우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시골에 계속 살아갈 사람이면 집을 구입하거나 지어서 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빈집을 찾을 때는 적은 금액이라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비워놓고 사용도 안 하는 집인데 무슨 돈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록 집은 허물어져 가지만 땅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남의 땅을 사용하고 낡아빠진 집이지만 시골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내 땅에 나선 사람이 좀 살겠다고 하면 쉽게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정해진 규칙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골에 공짜로 사용할 집을 찾아다니십니까? 세상에는 공짜는 절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내 집이야. 너 나가. 이렇게 말한다면 끝나는 집에 살고 싶으세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약식이나마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골 빈집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고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고개입니다. 입지 조건도 나쁘지 않고요. 집수리도 되어 있는 집입니다. 가격도 적정선입니다. 아이들도 없어서 바닥도 아주 깨끗한 집이지만 노인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좋은 매물입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노인이 거주하는 집은 매매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공교롭게도 좋은 매물이 나와서 손님과 함께 방문한 집이 모두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집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님은 자식 집으로 옮겨서 살림살이만 있는 집이었거든요. 현관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될지 신고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는 엉망진창의 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침대에는 아직 약봉지가 그대로 있고 물컵이 물이 담긴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옷걸이에는 사계절 옷들이 걸려있는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집 상태였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돌아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가입시다. 왜 손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을까요? 두 번째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경비실을 통해서 공동 현관을 통과하고 세대 현관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들려 보고 얼마나 했을까요? 간신히 문이 열리더라고요. 어머님 안 계시는 줄 알았네. 내가 귀도 안 들리고 이놈의 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해서 늦었습니다. 이 두 집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노인들이 거주한 집이다. 집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집이다. 신발을 왜 이래 많노? 손님 왔습니까? 새까맣게 때묻은 운동화에 슬리퍼, 틀신, 사계절 신발이 엉켜있고 먼지, 머리카락 때문에 신발을 벗을 데가 없더라고요. 노인들이 거주하던 집이나 거주하시는 집이 매매가 어려운 이유는 집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녹색 매트가 놓여 있고 머리카락 같은 오염 물질과 곰팡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세숫대야 빨간 고무다라이가 뒹굴고 변기는 누렇게 변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화장실이 가까운 작은 방 창가에는 사람의 체온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상태로 있는 집이에요. 침대 매트리스 위에는 전기장판과 꼬질거리는 이불이 흩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는 창고방입니다. 곡식 자루가 있고 각종 접들이 박스마다 가득 차 있고 늙은 호박이 반쯤 썩어가고 언제 말렸는지 알 수 없는 무, 가지말랭이가 짐 사이에 비집고 있기도 합니다. 또 앨범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50대가 넘은 자식들 어린 모습이 낡은 사진으로 탁 차지하고 앉아있죠. 거실에는 무엇이 또 있을까요? 역시 덩치 큰 안마의자가 거실 한복판에 마치 주인인 것처럼 놓여 있습니다. 안마의자는 옛날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자식들이 오면 자식들이 사용하지 정작 할머님은 골다공증으로 사용을 못하고 옷걸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방에는 바로 설거지하지 않는 그릇들이 가득합니다. 팬트리에는 각종 라면 박스, 과자 박스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박스는 다 뭔데? 몇 년 전에 이사 올 때 포장한 박스 그대로 둔 거라. 나도 뜯어봐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감이 얼마 전에 죽어서 내가 이 집을 팔고 아들 옆으로 갈라고 집을 내놓았는데 보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팔리지는 않네 얘. 빨리 좀 팔아주이소. 묻지도 않는 말을 하시는 할머니를 피해 손님은 자꾸 코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쾌쾌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건 노인들이 더럽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 굉장히 싫어합니다. 월등하게 다른 매물과 비교해서 위치가 좋다든가 매매 금액이 획기적이지 않는 이상 손님들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힘없는 남편은 버려도 내 돈 주고 산 물건은 절대 버리지 못하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짐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처럼 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보통은 이사할 때 많이 집 정리를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물건 정리와 함께 지금껏 살아온 인생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5년 전 시어머니께서 집을 옮기기로 하고 집 정리를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밤새도록 구석구석 이름표도 없는 박스 속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바구니, 이불, 돗자리, 난로 등 많은 물건을 제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버렸거든요. 새벽까지 정리하고 잠시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버린 물건 절반 이상이 집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왜 다 들어와 있는데? 이불은 우리가 자고 갈 때 필요할 것 같고 돗자리는 아직 멀쩡해서 안 되고 난로는 고장이 안 나서 안 되고 바구니는 제사 음식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안 되고 저건 한 번도 사용 안 해서 안 되고 요거는 비싼 거라서 안 되고 이유 없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집을 정리할 때는 정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확실하게 버릴 수 있다. 미련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집을 줄여서 아니면 넓혀서 새로운 이사를 하든지 나이가 들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남은 물건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인생을 정리하는 목적에서 정리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정리할 물건이 달라지겠죠. 집을 정리할 때는 이 집에서 얼마나 더 거주할 예정인지 이 물건이 버리면 또 새로운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닌지, 집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 집에 이미 있는 물건은 아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나이 들면 다시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집 정리를 한 번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 번에 정리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여름에 정리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날씨가 좋은 따뜻한 봄날이나 선선한 가을에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특히 노인들이 하루 만에 집을 완벽하게 모두 정리하는 것은 체력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에 꼭 필요한 물건은 제일 먼저 남겨두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치우고 정리해도 표시나지 않는 집이 노인들의 집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건이 거의 없는 모델하우스 같은 집처럼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집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는 자식들이 모든 것 끄집어내지 말고 다 속에 넣어놓고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모델하우스 같은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 문제가 있겠죠. 할머님은 허리에 넓은 복대를 두른 채 싱크대 상부장에 올려진 약탕기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의자를 놓고 물건을 내려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건용약이 없기 때문에 낙상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허리도 사실은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허리가 다친 거래요. 깨끗한 것도 좋지만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잘 보이고 잘 꺼낼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집 정리한다고 박스 많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젊은 세대는 박스로 정리하려다가 박스 부피에 짐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수납 박스는 라면 박스, 과일 박스로 주로 짐을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이 되면 손에 들고 있는 물건도 찾는 마당에 보이지 않는 박스에 들어있는 물건을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물건이겠죠. 박스를 사용하려면 투명 상자를 이용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꼭 필요한 물건만 의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은
왜 안 팔리는지 물어보시면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집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집이 팔기 어려운 이유는 짐이 너무 많고 집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 부모님 집에는 정리가 안 돼도 상관없지만 돈을 지불하고 집을 사고 싶을 때는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매수자들은 찾거든요. 집 팔리면 이 짐들부터 전부 다 버리고 이사할 겁니다. 할머니, 집 팔리면 전부 버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필요 없는 거 버리시고 정리해서 집을 최대한 넓게 보일 수 있도록 짐을 좀 줄이고 정리해 두는 것이 집 잘 팔리는 방법인데요. 집 정리가 잘 되었나요? 그렇다면 집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현관을 열면 현관 공간이 정말 깨끗해야 합니다. 첫인상이거든요. 청소나 도배 장판에 곰팡이 같은 것이 없도록 체크하시고 환기를 자주 시켜 노인 냄새를 제거해야 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올 때 집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가구들이 낡고 색깔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보여주시면 되죠. 손님 오신다고 준비되지 않는 집을 보여주지 마시고 햇살 들어오는 시간대에 손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집을 최상의 상태에서 손님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결혼할 예비 신랑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주신 집이 마음에 들지만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을 판다고 해서 나 그건 싫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 그리고 요즘 모두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집에서 돌아가시지는 않거든요. 늙는다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노인이 사는 집이라고 매매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인생고기였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